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STX 조선해양이 직원의 30%인 745명을 감축할 방침을 세워 노조의 반발로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 폭염으로 열대야가 발생해 연일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를 보내는 모습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10년 동안 여러 개의 보험을 들고 장기 입원을 통해 보험금 9억 7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자매가 구속됐습니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템플스테이가 최근에는 방학을 맞은 어린 학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STX 조선해양이 직원 30%를 감축할 방침입니다.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회사 측의 얘기인데 노조는 이미 인력을 줄일 만큼 줄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현재 STX 조선해양 직원은 약 2,100명, 2013년 자율협약 당시 3,500명에서 40%를 내보내고 남은 인원입니다. STX 조선은 여기에 추가 인력 감축을 예고했습니다. 노사교섭에서 사측은 생산직 345명, 사무직 400명 감축안을 노조에 제시했습니다. 외주화와 희망퇴직, 권고사직을 통한 인적 구조조정입니다. 지금 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오는 9월 제출하는 회생 계획 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생산 규모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생 예산에 인적 구조조정 뿐만 아니고 이제 조금 더 강도 높은 자국의 인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STX 조선 노조는 이번에 제출된 회계법인의 중간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노무비가 매출 원가의 15% 수준이라며 인력 감축이 기업 회생 여부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 유지를 위해 쏟아지는 정부 대책을 활용하지 않는다고도 비판했습니다. STX 조선의 회생을 불투명하게 할 뿐 아니라 이후 기대되는 조선업종 불황 극복기에 더욱 도태되는 기업으로 중간 보고서에서 유지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3천억 원 높게 나온 STX 조선. 하지만 인적 구조 조정을 예고하면서 기업 회생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난 2월 경기도에서 20대 근로자 3명이 독성 물질에 노출돼 시력을 잃은 사건 이후 감독당국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진이 독성물질 취급업소를 점검해 본 결과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래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 유가 크롬을 취급하는 도금공장. 역한 가스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도 방독 마스크와 보호안경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한 근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말고 긴 건데 그걸 이렇게 자꾸 일을 하려면 내려가는 거야. 그게 왜 됐어. 2급 발암물질인 니켈 도금 작업이 한창인 다른 공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방독면과 보호안경은 보관 안에만 들어있고 근로자는 9명인데 보호장구는 2명분 뿐입니다. 쓰기는 쓰는데 정확하게 닦아보니까 지금 애가 다 죽겠습니다. 다음 이걸 날리고 있는데도. 독성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보호안경이나 방독 마스크는 물론 산성에 강한 불침투성 장갑이나 보호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KBS 취재진이 최근 5일 동안 부산 경남 4개 공단의 유해물질 취급업소 20곳을 점검한 결과 규정을 지키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구 착용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감독 당국의 직무 유기에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무관심 속에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한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입니다. 경남 지방에도 폭염이 쏟아지면서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바람이 조금 부는 날은 낫다고 하지만 잠들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해로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현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민점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진해로 근처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진해로 근처 바닷가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하러 나오신 분들도 많고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벌써 나흘째 경남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쌓인 열기는 밤까지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열대야의 기준 기온인 25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현재 경남의 기온은 8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습도도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곳 진해로 근처에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바다와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운동을 하면서 더위를 온몸으로 이겨내는 분들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비추는 진해 바다가 한여름밤의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창원의 낮 기온 33도, 진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 정도 지속되면서 소나기 예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후 한때 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해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오랫동안 입원해 보험금을 받다 적발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자매와 자녀 등 7명이 보험금으로 9억여 원을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거제의 한 병원에 70여 차례 입원했던 60살 강모 씨 자매와 가족 등 7명은 보험금으로 4억 원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강 씨 가족이 최근 10년 동안 12개 병원에 입원하면서 받은 보험금은 9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강 씨 등은 정상적인 입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계속 병원에 다니게 안 됩니까? 병원비를 다 당연하고 지금도 계속 하루 야간하면 못 삽니다. 하지만 입원 기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는 외식과 쇼핑 등이 드러납니다. 경찰은 보험금을 타려고 병명과 병원을 바꿔가며 일부러 입원 기간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보험을 가입하면서 일단 고지하지 않고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가입한 보험도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그 계약 위반으로 해서 그 계약 해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 씨 가족 7명은 19개 회사에 140여 개 보험에 가입해 한 달에 보험료로만 최대 540여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타낸 것은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처음 시작됐을 때는 보험 사기범인지 확인하기가 정말 힘들고요. 이제 누적적으로 금액 전체가 많아지면 이 부분 정말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분들이 입원을 자주 할까? 경찰은 사기 혐의로 강 씨 자매를 구속하고 가담한 가족들 5명과 범행을 방조한 의사 46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조용한 사찰을 찾아 마음을 치유하는 템플스테이가 꾸준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도 한적한 절을 찾아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김준원 기자가 템플스테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시각. 고요한 산사가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평소 같으면 방학을 핑계로 단잠에 빠져 있을 법도 하지만 아이들은 졸음을 쫓아가며 정성스럽게 기도합니다. 일찍 일어나니까 힘들었고요. 제 동생 깨우는 것도 힘들었고요. 재밌었고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손꼽아 기다리던 공양 시간. 반찬이라곤 고기 대신 두부와 콩나물 등 채식 위주지만 순식간에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냅니다. 식사를 마치면 스님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지고 몸을 바르게 해야 돼. 몸가짐을. 그래 이 찻잔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찻잔을 받치고. 아이들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연꽃 녹차의 맛을 음미해 봅니다. 또 마당에 나가 시원한 산들바람을 느끼며 학업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는데 칙칙한 교실에서 이제 여기 오면은 산도 좋고 머리가 맑아지고 이제 머릿속에 잡념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과거 템플스테이는 어른 위주로 운영됐지만 요즘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하는 문화체험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거제와 통영, 남해 등 해역에서 보름달 물 해파리가 광범위하게 발견돼 해파리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파리 주의 경보는 보름달 물 해파리가 100제곱미터당 5마리 이상 발견되고 민관 해파리 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해 어업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집니다. 보름달 물 해파리는 6월에서 8월 사이 연안에 다량으로 출현하며 쏘이면 통증과 피부 발진을 일으킵니다.
지난 20일 김용철 경남발전연구원장이 사퇴한 데 이어 김경일 사무처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경일 사무처장은 오늘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을 통해 경남발전연구원 내부 문제를 포함해 조직 운영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가 끝나는 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후임자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장단 선거 금품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종규 의원을 피의자로 조사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오늘 박 의원의 사무실과 집,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종규 의원이 이번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금품살포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령군 의회에 이어 창녕군 의회도 의장단 선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창녕군 의회 의원 9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단 선거 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창녕군 의회 손태환 의장과 박재홍 부의장은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의령군 의회는 지난 21일 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뽑기로 담합하는 혈서 각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경남 지역 수출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창원세관은 지난달 경남 지역 수출이 5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4% 늘었다고 밝혀 2달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59억 달러 수출은 지난 5월 29억 달러 수출과 비교해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14억 달러로 감소해 무역 수지는 4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조선업 침체 여파로 경남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2분기에 경남에서는 16,000여 명이 구직급여를 신규로 신청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90여 명, 9.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